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북괴 김정은, 김여정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을 했습니까? 문재인의 5년은 한마디로 김정은에게 굴욕을 했던 종북의 5년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당시에 문재인과 김정은이가 맺었던 9.19 남북 군사 합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습니까? 자, 이제 북한이 정찰 위성을 쏘면 김정은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문재인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미국의 국방부 장관도 인정을 했습니다. 역시 윤석열 정부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작심을 하고 북괴 김정은을 발칵 뒤집어 엎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9.19 군사합의 부분적 효력 정지 결론. 이제 북한이 정찰 위성 쏘면 대응한다. 국회 거치지 않아도 합의 효력 정지 가능. 부처 의견 종합해 최종 결정. 군 9.19 합의로 취약성 확대. 북한 행동에 대응 필요한 조치 취할 것. 미 국방부 장관도 인정. 사실상 북한 김정은 정권이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를 하면 우리는 도발로 간주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하면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모든 훈련을 전개하겠다라며 김정은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한반도 군사분계선 인근 해상 공중 완충구역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윤석열 정부는 군사분계선 일대 설정된 지상, 해상, 공중 완충구역 중에서 해상과 공중에 대해서만 부분적 효력 정지 방침을 정하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할 경우에 대응해 이를 실행에 옮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9.19 군사 합의로 인해 취약성이 확대되고 있어 효력 정지의 필요성에 대해 유관 부서에 전달한 바 있다라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북한의 행동을 고려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가 김정은 정권을 향해 정찰 위성을 발사하면 도발로 간주하겠다라고 공개 경고에 나선 것입니다. 북한이 3차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공언한 만큼 우리 군도 국가 방위를 위한 해군 함정의 해상 기동 훈련과 공군의 전투기, 헬기, 드론, 실탄 사격 및 전술 훈련으로 강력하게 북한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겠다라는 의지입니다. 만약 김정은이가 3차 군사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리면 우리는 육해 공군이 총동원돼 김정은 정권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정부 등은 북한의 핵, 미사일 등 군사적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9.19 군사 합의가 대북 감시 등 대비태세 유지에 제약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최근 이스라엘을 공습한 하마스의 사례에 주목하면서 북한 역시 휴일, 야간 대규모 로켓 발사, 패러글라이딩 공중 침투 등과 같은 하마스식 기습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력이 월등히 앞서는 이스라엘이 정찰 감시에서 방심에 큰 피해를 입은 만큼 한미가 보유한 정찰 감시 자산을 적극 활용해 대비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군사 합의에 따라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에서 고종익, 전투기, 회전익, 헬기, 무인, 드론, 항공기의 실탄 사격 및 전술 훈련이 금지되면서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비행금지구역은 고종익 항공기, 전투기는 군사분계선 기준으로 동부지역 40km, 서부지역 20km, 회전익 항공기 헬기는 10km, 무인기 드론은 동부지역 15km, 서부 10km로 정해져 있습니다. 접경지역에서 공군 전력은 사실상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당시 문재인 정권과 김정은이가 맺은 것이 바로 9.19 남북 군사 합의입니다. 북한의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군사 합의 위반 역시 윤석열 정부의 이번 부분적 효력 정지 결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군사 합의 이후 약 1년 만인 2019년 11월 23일 창린도 일대에서 해상 완충구역 내 해안포 사격을 시작으로 지난해 연말까지 17회나 군사 합의를 위반했습니다. 이 중에는 우리 GP에 총격, 2020년 5월 3일 총격을 가하거나 동해 NLL 이남 해상 완충구역 내에 미사일 낙탄, 2022년 11월 2일 무인기 침투, 2022년 12월 22일 등 잘 알려진 사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북한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9.19 합의를 위반했다라며 군사 합의에 포함된 완충구역 내에 북한의 포사격 위반은 110회,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 위반이 3,400여 회, 문수로 따지면 6,900문 정도라고 강조했습니다.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는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남북관계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국회 체결 비준 동의를 받지 않은 남북 합의서이기 때문입니다. 유관 부처들의 의견을 종합해 정부가 최종 결정만 하면 됩니다. 9.19 군사 합의가 위반 시 제약이나 처벌하는 스냅백 조항이 없다는 명백한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일각에서는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우리의 이 같은 방침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은 주한미군을 통해 우리나라와 함께 북한을 감시 정찰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연합연습을 실시하는 등 군사 합의 부분에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신원식 장관은 제5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를 위해 방한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에게 9.19 군사 합의의 효력 정지의 필요성 등을 역설했다고 합니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3일 개최된 한미 안보협의회의 개최 이후 가진 한미 공동기자회견에서 9.19 군사 합의와 관련해 한미 양국이 의견을 나누었고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018년 합의한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한반도 군사분계선 일대 지상, 해상, 공중, 완충구역을 설정하고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합의 내용에는 군사분계선 5km 이내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 전면 중지, 서해 덕적도, 북측 초도 수역 동해 속초시, 북측 통천군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 중지, 해안포, 함포,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군사분계선 기준으로 비행 금지구역 설정 및 고정익, 회전익, 무인 항공기의 실탄 사격 및 전술훈련 금지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이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공개적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을 향해 정찰 위성을 발사하면, 김정은의 정찰 위성을 발사하면 한국은 강력하게 대응할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으며, 국방부 역시 김정은이가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리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연일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김정은이가 협의했던 9.19 합의, 사실상 쓰레기통에 버릴 때도 됐지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